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영화 더 배트맨이 차츰 자료를 공개할 때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단언컨대 리들러일 것입니다. 리들러의 명작 코믹스 배트맨 제로 이어를 그대로 찍고 나온 것 같은 역대급 캐스팅의 배우 폴 다노를 너무나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팬들이 의뢰 기대했던 그 녹색 정장의 리들러가 아니라 괴상한 마스크를 쓴 리들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더 배트맨의 실험적인 코스튬에 심지어 조롱 섞인 반응까지 보였는데요. 더 배트맨의 글루미하고 미스터리한 고담에 어울리는 고딕 디자인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영화 펄프 픽션에 바로 그 사람 같다 평가도 있으니까요. 점점 리들러 코스튬을 왜 이렇게 바꿨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멜 리브스 감독과 리들러 배우 폴 다노에 따르면 그 이유는 현실적인 공포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멜 리브스 감독은 마인드 헌터를 감명 깊게 읽으면서 조디악 킬러와 리들러 모두 수수께끼 같은 암호문을 사용하는 천재 범죄자라는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탐정 느와르 영화로 만들 더 배트맨 악당으로 리들러를 골랐으며 리들러를 묘사할 때도 조디악 킬러를 참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엠파이어와의 인터뷰에서 배우 폴 더너 역시 조디악 킬러를 참고하면서도 자신만의 더 배트맨 속 리들러를 상상하고 몰입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폴 더너는 코스튬에 대해서 매우 강렬하다라고 운을 떼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즉, 조디악 킬러의 영향을 받은 더 배트맨의 리들러는 탐정물, 느와르 장르의 악당이라면 의뢰 보여줘야 할 현실적인 공포감을 보여주고자 저런 코스튬으로 디자인됐다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저 녹색 가면 디자인은 어찌 보면 우스꽝스럽고 조악하지만 바로 거기에서 공포와 그로테스크함이 나오기도 합니다. 골목에서 저런 사람을 밤에 만난다면 누구라도 당장 기겁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정말 조디악 킬러의 영향을 받아서 리들러를 만들었다면 원작의 대표적인 리들러 디자인들을 반영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리들러의 정장 코스튬도 은근히 광대복 같고 심지어 정장이 아닌 코스튬들은 거의 어쩌면 개봉 후 영화 더 배트맨의 리들러 코스튬은 영화에 잘 어울리게 잘 디자인됐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원작의 역수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리들러 코스튬의 화려한 변천사에 또 다른 획을 그을 수도 있겠죠. 1948년 디텍티브 코믹스 140호에서 데뷔한 리들러는 내년이면 75세가 되는 인기 캐릭터로 다양한 변화를 거치며 오랜 기간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도미노 마스크를 쓰고 수많은 검은색 물음표가 그려진 녹색 쫄쫄이를 입은 얄쌍한 데뷔 때 디자인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현대에 오면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재밌게도 리들러는 1948년에 딱 두 호에만 등장하고 이후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인 1965년 배트맨 171호로 돌아갔는데요. 이 171호 이슈는 프로듀서 윌리엄 도지어가 ABC 방송국에서 찍기로 한 드라마 배트맨의 제작을 참고하기 위해 읽은 배트맨 코믹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1966년 아담 웨스트 주연의 드라마 배트맨이 방영이 되고 여기에 배우 프랭크 고신이 리들러로 출연을 하는데요. 드라마의 첫 악당으로 나온 리들러는 금세 드라마를 대표하는 인기 캐릭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리들러의 코스튬은 코믹스 디자인과 유사하지만 물음표는 로고처럼 가운데에 딱 하나만 박혀있는 걸로 등장하게 됩니다. 캠프 스타일을 대놓고 강조하는 게 66년 배트맨 드라마의 매력이라지만 프랭크 고신의 코스튬은 정말 적나라했는데요.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인지 배우 프랭크 고신은 새로운 코스튬을 제안했고 이후 리들러는 검은색 중산 모자에 녹색 정장을 입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프랭크 고신이 출연 횟수와 인기에 맞게 페이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즌2에선 배우 존 에스틴이 리들러를 맡게 된 것입니다. 이 리들러는 정장이 아니라 원래 그 타이즈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1968년 66년 배트맨 드라마의 마지막 시즌인 시즌3에서 프랭크 고신이 리들러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때에도 그 쫄쫄이로 등장을 했습니다. 덕분에 애니메이션 슈퍼특공대와 원작에서도 계속 리들러는 타이즈를 입었는데요. 원작은 무려 1990년이 되어서야 타이즈를 버리고 정장을 선택합니다. 1990년 배트맨 452호에서 프랭크 고신 리들러의 정장처럼 원작의 리들러도 정장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90년대라는 시대적 분위기에 리들러의 쫄쫄이도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바로 이때 여기서 짐 캐리가 등장합니다. 1995년 영화 배트맨 포에버에서 조엘 슈머 감독은 팀 버튼 감독이 전작들에서 보여준 우아한 고딕의 고담을 캠프 스타일로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캠프 스타일은 후속작 배트맨과 로빈에서 정점을 찍지만 투페이스와 리들러를 묘사하는 데에는 이미 충분히 캠피했습니다. 캠프 스타일의 66년 배트맨 드라마의 리들러 쫄쫄이를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여기에 짐 캐리의 파격적인 붉은 머리와 하얀색 쫄쫄이도 더해서 리들러의 타이즈를 한층 더 진화시켰습니다. 이 때문인지 95년 이후에 나온 리들러 코믹스도 다시 리들러에게 타이즈를 입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죠. 정작 리들러의 팬들을 그나마 달래주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최고의 배트맨 애니메이션, 배트맨 타스 디 애니메이티드 시리즈였죠. 여기서 리들러는 깔끔하고 말짱한 녹색 정장과 녹색 모자를 입었으며 보라색 물음표 하나가 크게 그려진 흰 넥타이는 마치 로고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에 보라색 도미노 마스크를 더해서 클래식한 맛과 현대적인 감각을 모두 살렸는데요. 비록 후속작인 NBA 뉴 어드벤처스 오브 배트맨 앤 로빈에선 다시 쫄쫄이를 입히면서 쫄쫄이와 정장의 대결은 애니메이션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원작에서도 모자와 쫄쫄이를 같이 쓰게 할 정도로 타이즈의 전통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원작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정사가 아닌 단편 외전, 바로 엘스월즈에서 있었습니다. DC판 와디프라 볼 수 있는 엘스월즈의 1997년 작품인 스릴 킬러는 1960년대를 배경으로 바바라 고든이 원조 배트맨, 그러니까 배트걸이고 브루스 웨인이 탐정이며 여성 조커가 나오는 작품인데요. 1998년 후속작인 스릴 킬러 62에서 리들러는 말끔한 녹색 정장을 입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의 직업은 심리치료사, 정신분석가였죠. 배트걸인 바바라가 그에게 심리상담을 받는 모습으로 리들러는 등장했습니다. 또 다른 엘스월드 시리즈인 킹덤컴에서도 리들러는 아예 검은 정장으로 나왔습니다. 1996년 마블과 DC가 작정하고 자사의 세계관 둘을 합친 아말감 유니버스에서 리들러는 킹핀과 하나 되어서 빅 퀘스천 에드워드 피스크가 되었습니다. 즉 외전에서 오히려 정작 리들러가 대세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엘스월드에서 가장 독특한 리들러 디자인이 나왔는데요. 바로 1999년 작품 크림슨 미스트입니다. 1992년부터 훗날 뱀파이어 트릴로지라고 팬들에게 불리는 엘스월드 작품들이 나왔는데요. 배트맨 레드레인, 배트맨 브러드스톰, 그리고 배트맨 크림슨 미스트입니다. 배트맨은 드라큘라와 싸우면서 뱀파이어인 배트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굉장히 고딕스러운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리들러의 맨살에 물음표 표시를 문신으로 새긴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얼굴에 하나, 복부에 하나 말이죠. 이 디자인은 꽤나 파장이 컸던 것인지 하나의 장르를 만들었고 이후 타이즈 리들러, 정장 리들러와 계속 같이 경쟁하게 됩니다. 2001년 마침내 정장의 시대가 열리는데요. 배트맨 허쉬로 대표되는 이 정장 리들러의 시대는 굉장히 확고해서 타이즈, 쫄쫄이는 과거의 리들러를 묘사할 때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고담의 리들러와 게임 아캄버스, 그리고 코믹스 뉴 52 체제에서도 정장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수감된 리들러가 물음표를 모이칸 헤어스타일로 기르는 실험적인 디자인도 잠깐 있기는 했죠. 아무래도 문신 리들러의 맥을 계승하는 것 같습니다. 문신 리들러의 맥을 계승한 작품이 또 있는데요. 바로 작가 브라이언 아자렐로가 쓴 조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리들러는 조커와 거래를 하면서 나오는데요. 리들러는 조커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고 조커는 고마워하면서도 이걸 왜 훔쳐내냐고 묻습니다. 리들러는 훔치는 게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거라서 훔쳤다면서 다음에도 또 이런 걸 하자고 조커에게 화답을 하는데요. 이 작품에서 리들러는 물음표를 이용한 독특한 문신을 한 것으로 나오며 나무라고 캠피하면서도 히피나 힙스터 같은 복장을 입었습니다. 크림슨 미스터의 리들러의 뒤를 잇는 강렬한 변화였는데요. 이 디자인은 이후 어스원 리들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스원은 뉴오이 체제의 메인 유니버스와 다른 평행 우주인데요. 배트맨 어스원 시리즈는 이 현실의 배트맨의 이야기를 한 편의 영화대처럼 독립적이고 완결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들러는 천재 해커로서 자신의 타겟을 죽일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수수께끼로 죽여서 배트맨의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천재 범죄자로 나오는데요. 이 리들러는 기름진 장발에 후줄근한 녹색 자켓과 녹색 바지만 입고 있으며 실종된 상의에는 물음표 목걸이만 빛나고 있습니다. 문신 리들러 디자인이 보여준 경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실험적인 리들러 디자인은 이후 작가 톰 킹이 쓴 농수전의 리들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농담과 수수께끼의 전쟁의 리들러도 상인 실종의 기름진 장발이기 때문이죠. 조커와 리들러의 전쟁을 그린 작품 농담과 수수께끼의 전쟁, 소위 농수전에서 리들러는 거침없이 열어져 낀 가슴과 배에 물음표가 그려진 디자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번엔 붉은색, 즉 리들러가 자신의 피로 그린 물음표라는 점에서 더 인상적인데요. 조커와 리들러 사이의 전쟁을 일으킨 한 발의 총성이 이 디자인을 설명해줍니다. 리들러는 당시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웃지 못하는 상태가 된 불행한 조커를 찾아가서 나와 같이 배트맨을 죽이면 웃게 될 것이라고 제안하는데요. 리들러의 제안을 조커는 그의 배를 쏘면서 거절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리들러는 상처에서 흐르는 피로 배에 붉은 물음표를 그리고 조커와 전쟁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농수전의 리들러는 녹색 모자와 녹색
녹색 정장을 입으면서 정장 리들러의 맥을 이어갔으나 그와 동시에 실종된 상의와 피로 만든 물음표 문신을 했다는 점에서 엘스월즈의 문신 리들러의 특징도 편입했습니다. 이 마초스러운 리들러 디자인은 현재 애니메이션 할리퀸 시리즈의 리들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떡대와 근육이 좀 더 강조된 이 리들러는 녹색 정장과 모자를 입고 있지만 동시에 타이즈를 계승했고 대머리인데다가 여기에 물음표 문신을 달았었죠. 어찌 보면 리들러 디자인의 종합 세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 더 괴상한 리들러 디자인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2005년 애니메이션 더 배트맨 시리즈의 고스트 리들러,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화 배트맨 허쉬의 리들러입니다. 동명의 원작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화 배트맨 허쉬는 원작의 반전과 다르게 허쉬가 곧 리들러였다고 설정하면서 리들러가 자신을 우스꽝스러운 악당으로 무시한 배트맨과 악당들에게 복수하고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옵니다. 저런 디자인으로 나온 것은 이해가 가지만 디자인 자체만 봤을 때는 물음표가 아니었다면 전혀 리들러인지 모를 수준이었죠. 보스 리들러의 경우 실패한 과학자가 사지에 몰려 범죄자가 된 것으로 설명하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디자인이지만 리들러가 한편으로는 은근히 히키코모리 너드 컨셉이기 때문에 삐쩍 마른 몸에 긴 머리도 어쩌면 가능한 디자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렇다면 타이즈 리들러의 명맥은 완전히 끊긴 것일까요? 쫄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2007년 DC 멀티버스 속 다양한 현실들을 탐구하는 작품 카운트다운에서 히어로가 악당이고 악당이 히어로인 지구 3의 리들러가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 리들러는 악당인 아울맨과 싸우는 히어로로 좀 더 히어로처럼 멋있게 변한 타이즈의 보라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음표는 많은 타이즈였지만 확실히 히어로가 되고 나니 좀 더 각지고 멋있어졌다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다만 정말 이상한 평행 우주 리들러 디자인도 있습니다. 1999년에 발행된 탄젠트 코믹스의 현실인 지구 9에서 리들러는 수수께끼에 강박이 있는 천재 범죄자가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파워수트를 입은 잡범으로 나오게 됩니다. 단역 출연인 게 정말 다행인 수준의 진정한 광기의 디자인이었죠. 이처럼 다양한 원작과 다양한 매체에서 리들러의 디자인은 역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오히려 영화 더 배트맨의 리들러 코스튬이 멋지고 우아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사실 히스레저의 조커 디자인도 팬들에게 처음부터 바로 박수를 받은 디자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조커가 결국 가장 상징적인 조커 디자인 중 하나가 된 만큼 영화 더 배트맨의 실험적인 리들러 디자인도 리들러 디자인의 역사에 새로운 장르를 개척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영화 더 배트맨의 리들러는 그 독보적인 코스튬만큼 독보적인 악역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